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또 설명충이 돼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죠. 꽤 됐죠. 저출산부터 해서 혼인율이 이제 박살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 혼인율이 많이 박살이 됐죠. 요새 결혼하는, 제가 느끼기로는 작년 4월 5월부터 갑자기 혼인 건수가 폭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했죠. 7월 정도는 6, 7월은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올해 5월까지 거의 1년 동안 거의 혼인 건수가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 구체적인 혼인율 통계 수치는 본 건 아니지만, 근데 혼인율이 여전히 아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혼인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박살이 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것도 책을 읽은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근데 그 책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외국 작가분이 쓰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그 노후에 그러니까 1인 가구죠.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좀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냐면, 보통 20대부터 결혼한다고 하지만, 요새 30대죠. 30대부터 결혼한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40대, 50대 때는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또 어떠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그 괴로움, 그런 게 수치화시켜서 하게 된다면, 사실 1인 가구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외로움이란 측면만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때가 최고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50대 때가 그 외로움이 이제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데,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 60대, 70대, 80대, 90대,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죠. 1인 가구가 되면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제 몸도 축나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을 더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홀로 더 외로워져서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50대, 제가 알기로,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참고용어만 두시고, 하도 책 읽은 지 오래돼서, 50대 때는 외로움이 어느 정도 최고조에 이르다가 60대 때 생각보다 외로움이랑 어떠한 그 인생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1인 가구가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을 때까지 오히려 행복도가 급상승해요. 그냥 급상승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기혼자 분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60대, 70대, 80대 이럴 때부터 외로움이라던가 종합적인 행복도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한다면, 인생이 있어야 진짜 각 개인의 행복의 절정기는 사실 60대라고는 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로 구분을 하면 여자 60대가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행복도와 그 외로움 척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1인 가구라는 거는, 죄송해요. 아시겠죠? 1인 가구는 한 가구에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인 혼자만 살고 있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오히려 행복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확히 60대부터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결혼을 한 기혼자들은 그래도 외로움이라는 거를 나이를 먹을 때까지 별로 느끼지 않을 거다. 누구에 비하면? 지금 1인 가구인 미혼자들에 비하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비참해지겠구나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미혼자들이 젊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행복도도 떨어지고 외로움도 더 많이 느끼는 건 맞지만 60대 때부터는 거의 180도 변해서 그 행복도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기혼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 통계만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결혼한 기혼자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 이후부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도 막 그런 특별한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렇게 조건도 그렇게 된 미혼자들이 더 행복을 느끼는 그것도 그 근거가 좀 봤는데 한 몇 가지 있거든요. 많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미혼자들 1인 가구 미혼자들이 30대, 40대, 50대 때 그런 외로움을 살아요. 외로움과의 자신만의 외로움과의 어떠한 뭐 막 치열한 내면의 어떠한 갈등을 겪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드디어 자기가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이 외로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도 찾게 되고 결혼하신 분들이 뭐 각자의 뭐 애를 낳든 애를 안 낳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떠나서 그 1인 가구 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철학, 인생의 의미, 특히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고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 시간을 그렇게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60대 때부터 그 성찰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머지 60대부터 인생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통찰을 하셨으니까. 근데 반대로 결혼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60대 돼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고 뭐 하려고 하니 그때 가서 찾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도 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한 세네 개가 있는데 제가 한 네다섯 가지 뭐 그 정도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일단은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이 근거가 가장 아마 메인이 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기억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게 꼭 1인 가구로서 인생 의미를 깨달아서 성찰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 또 어떻게도 들리냐면 그게 꼭 1인 가구로서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사람이 뭐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뭐 정말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될 때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보통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점점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1인 가구도 그런 측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구나. 같은 맥락이구나.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관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거 의미를 찾느냐 등등등 이런 철학이 자기만의 철학이 있느냐가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어떠한 그게 계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럴까 하고 이제 주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 이리저리 이렇게 뭐 관찰하고 보니 그 책 내용이 뭐 아직 100%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지만 그 책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가끔 뭐 이제 결혼 정년기를 놓치신 분들이 좀 뭐 특히 요새 최근 유튜브에 보면 막뭐 말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니면 사실 경제 여건도 그렇지만 좀 마인드나 마음속으로 뭔가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셔서 잘 이렇게 관찰하고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대에서의 그 60대부터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걸 빨리 깨달으셔서 뭐 40대, 뭐 50대부터라도 더 빨리 더 이른 나이에 그 행복한 1인 가구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겪어야지 자기만의 그게 생기니까. 어, 뭐 공짜로 얻는 건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네, 그거를 빨리 잘 캐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막 응원할 입장은 아닌데 솔직히 뭐 그냥 그래서 뭐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도 그리고 그걸로 또 저도 함부로 1인 가구에 대해서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좀 힘드시지 않을까 불쌍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뒤로는 저는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변했냐면 뭔가 은근한 마음속에 은근한 아유 불쌍하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은근히 표현 안 하지만 은근히 저분들이 좀 빨리 잘 되셨으면 좋겠다. 빨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본인만의 인생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빨리 젊은 나이에 빨리 그거를 극복하셔서 정말 자기만의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제가 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착한 척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저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듣는 분 중에 은근한 1인 가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측은지심을 어느 정도 갖는 건 또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내가 은근한 비교 우위를 내가 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자기만의 인생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앞선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 그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정말 응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 상대방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은근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고 응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윈윈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분들 인생대로 또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야, 너 결혼하지 마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은 결혼을 해라라는 쪽으로의 입장이 좀 더 있는 편이거든요. 함부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결혼하든 안 하든 그 인생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용이니까 그리고 책 읽은 지도 하도 오래된 거니까 무조건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알았죠? 네. 뭐, 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